숨겨진 땅, 가족의 배신. 서울 강남구 한 고급 주택가에서 박진수 노인은 72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업으로 성공을 거둔 그는 아내 김옥희와 함께 두 아들과 한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큰아들 박승우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둘째 아들 박민호는 의사로 각각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막내딸 박지은은 공무원으로 부모님을 가까이서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박 노인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최고예요. 돈이야 우리가 벌면 되니까 몸만 건강하세요. 막내딸 지은이의 말에 박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아들도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며 효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마음 한편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과거의 어느 순간을 떠올릴 때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내 오키는 남편의 변화를 느꼈지만 무엇이 그를 괴롭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요즘 밤잠을 못 주무시네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아내의 걱정 어린 물음에 박 노인은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집안에 곧 큰 파도가 몰아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막내딸 지은이 부모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봉투 안에는 토지 대장과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보니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복판에 상당한 규모의 토지였습니다. 현재 시세로 따지면 수십억 원은 좋게 될 만한 땅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이런 땅을 가지고 계셨나요? 오키 여사도 처음 보는 서류였습니다. 어머, 이런 게 있었나? 아버지한테 물어봐야겠네. 하지만 박 노인은 그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서 이걸 찾았냐? 딸의 대답을 듣고 박 노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이 정말 우리 거예요? 지은이의 질문에 박 노인은 그냥 옛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관심은 이미 집중되었습니다. 두 아들도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런 좋은 땅이 있으셨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큰아들 승우의 말에 박 노인은 내일이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자녀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 가치의 땅이라는 사실에 모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두 아들은 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언제 사신 거예요?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어요? 둘째, 민호의 질문에 박 노인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인연이 닿아서 가지게 된 거다.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자녀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승우는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니까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땅도 포함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민호도 형 말이 맞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라며 동조했습니다. 두 형제는 은근히 자신이 땅의 주된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 지은이는 형들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오빠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요? 하지만 두 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은아,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미리 정리하자는 거지. 승호의 말에 민호도 맞아.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박 노인은 자녀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이 가족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 그 사건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박 노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당뇨 합병증으로 상태가 좋지 않다며 가족들에게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병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박 노인은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 내 것이 아니야.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자녀들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땅이 아버지 것이 아니라니요? 큰아들 승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철수야. 미안하다. 내 딸한테 돌려줘야 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철수라는 이름도 처음 듣는 것이고 누구의 딸이라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간병하던 아내 오키가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철수가 누구예요? 라고 물었지만
박 노인은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기운이 있으신 건 아니겠지? 둘째, 민호의 말에 지은이는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 승우는 변호사답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 땅의 정확한 소유권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법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족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모두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의 박 노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무의식은 5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의식을 되찾은 후 가족들은 진실을 알기 위해 다그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박 노인은 마침내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내 절친한 친구였다. 젊었을 때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였지. 박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970년대 초 우리는 함께 건설업을 시작했어. 철수는 정말 좋은 친구였고 신뢰할 수 있는 동업자였다. 박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철수가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고로 철수가 죽었어.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고가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야. 박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급하게 일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게 나였어. 철수에게는 어린 딸 하나가 있었는데 사고 후에 그 아이와 아내가 고생할 게 뻔했어. 그래서 내가 철수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기로 했지. 그 땅도 원래는 철수 것이었어. 박 노인의 고백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 땅을 지켜온 거야. 언젠가는 철수의 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병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과거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무거운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노인의 고백 이후 며칠간 가족들은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큰아들 승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 친구분의 딸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박 노인은 모르겠다.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어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정신을 발휘해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승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철수의 딸 이순영은 현재 생존해 있었고 서울 근교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다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분의 딸을 찾았어요. 이순영이라는 분인데 현재 65세시고 혼자 사세요. 박 노인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영이 그때 5살이었는데 기억 속의 어린아이가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분이 계속 아버지를 찾고 계셨대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친구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았지만 그들에게는 수십억 원의 재산이었습니다. 둘째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미 50년이 지났잖아요. 법적으로도 시효가 완성됐을 텐데. 막내딸 지은이는 오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리상 돌려드려야 하는 거 아냐? 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노인은 가족들의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가족에게 이런 시험을 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순영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순영이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 박 노인과 이순영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아저씨 맞죠? 순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노인은 순영아, 아저씨가 미안하다. 내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해서. 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영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저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녀는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만남을 지켜본 박 노인의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막내딸 지은이는 순영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셔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큰아들 승호는 아버지, 동정은 동정이고 법은 법이에요. 이미 시효도 완성됐고 우리가 관리해온 거잖아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민호도 순영씨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면 되잖아요.
굳이 땅까지 넘겨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라며 형의 편에 섰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박노인은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아이들이었나? 하지만 아들들은 아버지 우리도 가족이 있어요. 현실을 생각해야죠 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회의는 격론으로 번졌고 형제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오키는 평생 화목했던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지? 라며 울었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과거가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는 것을 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박노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며 가족들에게 각오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박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공증인과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역삼동 토지는 고 김철수의 딸 이순영에게 반환한다. 이는 내가 50년간 대신 관리해온 것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도리다. 또한 나머지 재산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되 이 결정에 반대하는 자녀는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조건도 명시했습니다. 큰아들 승호와 둘째 민호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우리가 평생 효도한 게 이것뿐인가요? 하지만 박노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양심이다. 내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을 너희들까지 물려줄 수는 없어. 막내딸 지은이만이 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박노인은 며칠 후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서 이순영은 진심으로 슬퍼했고 아저씨 덕분에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끝까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언장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가족은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승호와 민호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집을 떠났고 어머니와 연락도 끊었습니다. 오키 여사는 재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딸 지은이만이 어머니 곁에 남아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라며 위로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땅은 순영에게 돌아갔지만 그 대가로 한 가족이 영원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탐욕이 가족애를 이긴 씁쓸한 결말이었습니다.